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뭔가 굉장한 태풍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침수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만 달러 아래로 다시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곧장 2만 달러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주요 지지선이 죄다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초강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추가적인 소폭 후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반등한다. 지금은 매집 기간이다. 이 같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단기 대응하실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9월에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슈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상황에 따라서 아래 위로 큰 폭의 움직임이 벌어질 수가 있고 하반기 전망과 거시경제 상황이 모두 불확실하다라는 점에서 무리해서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수익을 익절하는 전략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일단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꽤 의미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유럽 경제는 정말이지 이러다 초토화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의 경우에는 물가가 50년 최고치를 확인했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35% 넘게 폭등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견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정말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 총리가 암호화폐를 놓고 안전한 국경 간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예 대놓고 국제 결제에서 달러 결제 이제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제 결제를 한 게 꽤나 관심을 받았는데 어쩌면 지금 러시아가 하는 짓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어쩌면 이런 상황이 2030년 정도가 되면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대응에 거시경제적인 흐름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통화패권 변화 양상까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몇 년 뒤에 어떤 결실로 나오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확신과 신뢰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라면 이 정도 노력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 소식들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지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퇴를 경험하면서 18,000달러 주변을 한번 다녀올지 아니면 이대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만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설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8,000달러와 19,000달러대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10월에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미드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견지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2시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18,800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하락 쇠기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연두색 선을 통해서 9월 중순쯤에 22,000달러 부근까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지난번 두 번의 사이클에서 리버스 커틀러 RSI가 블루존을 벗어났을 때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들어섰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막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제 강세장이 도래하는 시기도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조만간 강세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여러 분석가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연말까지 랠리를 벌이다가 12월 어느 시점부터 하락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도 12월 초에 4만 달러 정도까지 랠리를 하다가 이후에 폭락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아주 진작부터 비트코인을 아주 저가에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월까지 랠리 상황에 따라서 익절할 수 있는 것들 익절하고 12월 이후에 내년 어느 시점까지 하락장이 다시 이어질 때 다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상황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후에 20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단연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머지 이슈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세 자체가 다시 빠지다 보니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시장 전반과 이더리움에 걸쳐서 적절한 리테스트가 발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가장 큰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22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소 비실거리고 있는 이더리움의 시세와 관련해서 센티멘트가 나름의 의미부여를 제시했습니다. 센티멘트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번 주 이더리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숏 비율이 여러 거래소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비율은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가격 상승을 위해서 더 적절한 조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오르긴 오르는 것일까?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일단 해시레이트 상황은 꽤 괜찮습니다. 최근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에 이 소폭 후퇴하긴 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를 하면 2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쭉쭉 올라가주면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이전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그게 딱 베스트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 포인트는 여전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9월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마켓 규모 대비 급증하고 있다. 이건 그만큼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선물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을 반긴다. 특정 자산의 무기한 선물 계약에 묶인 달러 가치를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 비율은 비트코인이 0.03, 이더리움이 0.01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면 롱 또는 숏 스퀴즈를 통해서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로 올라도 엄청 오르고 아래로 빠져도 엄청 빠질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부디 제발 부디 이 장대 양봉이 의미 있게 한번 쫙 꽂히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참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9월에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최고치를 찍었고 구인 상황은 8개월 연속 1,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코티아방크의 이코노미스트 데릭 홀트는 소비 자신감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계속 지출을 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긴축 경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9월에도 0.75%포인트 오를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68.5%까지 치솟았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1.5%로 주저앉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전과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지금 뒤집혀진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 상황만 놓고 보면 9월에 좀 더 고삐를 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9월 13일 발표되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최종적인 연준의 판단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달러 초강세 상황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록펠러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이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달러 약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포스트 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달러가 지금 이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년 전 미국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폭락했고 이후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2022년쯤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달러 약세는 6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과 같은 전환점이 머지않았고 이번에는 달러 가치 하락세가 당시의 6년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유럽의 맹주 독일의 상황입니다. 8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오르면서 50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35.6%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난방유인데 무려 81.8%가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협박을 한 게 아주 직접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지원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러시아는 이걸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무기화시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경기 침체는 변수라기보다 이제 상수에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통보한 건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7월분 가스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급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에 비해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러시아가 유럽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닌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는 대놓고 미국 달러에 대한 견제구를 적극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총리가 암호화폐가 안전한 국경 간 지불 수단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결제와 관련해 달러 중심의 시스템을 탈피하겠다라는 의도를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속적인 상품 수입과 수출 중단 없는 지불 보장을 위해서 암호화폐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미슈스틴 총리의 발언은 이란 정부가 기업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발표를 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짚어봤지만 지금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진영은 사실상 G7과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경제 권역, 패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역을 통합하고 자기들끼리의 거래는 공용통화를 만들든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든가 이런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때려잡으면서 시장을 눌러버렸던 러시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친밀함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란은 아예 미국 보란듯이 최근 국제결제에서 암호화폐로 대금 결제를 마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분명 달러 패권의 시대이고 우리는 미국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 변화 포인트가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이런 스탠스를 백업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새삼 요즘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100년쯤 뒤에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 달러 패권 역시 기존의 다른 통화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명은 100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세 분석보다는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과 세계 트렌드 변화 양상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 투자자로서 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아무쪼록 의미 있는 결과 꼭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